여러분, 남편이 10년 결혼 생활 끝에 내게 던진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해, 다른 여자가 임신했어.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 같아. 순간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우리 아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의미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오늘 저는 제 49년 인생의 가장 아픈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가장 큰 깨달음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49살입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와 만난 첫사랑 민철 씨. 그때 민철 씨는 25살이었죠. 6년을 연애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25살에 결혼했을 때 민철 씨는 31살이었어요. 6살 차이였지만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 결혼을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민철 씨처럼 성실한 사위는 없을 거라며 기뻐하셨죠. 신혼 초기 2,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철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민철 씨는 항상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생길 거라며. 어머님께 제게 부담 주지 말라고 하곤 했어요. 결혼 5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불임 치료를 시작했어요. 온갖 검사를 다 받아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매일 배란 촉진 주사를 맞고 호르몬 약을 복용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상이 없다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임신 소식을 알려올 때마다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민철 씨도 저만큼이나 힘들어했지만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입양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낳지 못해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괜찮을지 물어봤고, 민철 씨는 우리 사랑으로 키우면 친자식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먼저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럼 어떠냐고 하시면서, 예전에 동네에도 입양으로 키운 집안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일 효자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맞다며 사랑으로 키우면 더 소중할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정한 일이면 찬성한다며 혈육이 아니어도 정성으로 키우면 진짜 자식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친정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제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서류 준비부터 가정조사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공개 입양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숨기고 싶지 않다고 답했어요. 당당하게 우리 아들로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간 입양 교육을 받았어요. 입양 아동의 심리,
양육 방법, 진실 고지 시기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철 씨는 이론으로 배우니까 더 확신이 선다고 했고, 저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우리 아들 준호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하시면서 생후 2개월이고 체중도 정상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준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에 이런 감동이 있을까 싶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민철 씨는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집으로 오는 길, 민철 씨는 계속 백미러로 뒷좌석의 준호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양가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니, 시동생 민수, 시누이 영숙이, 친정 부모님, 남동생 영철이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우리 손자 왔다며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정말 복스럽게 생겼다며 우리 준호라고 부르셨어요. 시아버님은 이제 우리 집에도 아이 웃음소리가 날 거라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시동생 민수는 축하한다며 삼촌 역할 잘하겠다고 했고요. 모든 가족이 준호를 진짜 혈육처럼 반겨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오셨어. 준호 돌보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어요. 밤낮 없는 육아가 시작됐어요. 밤중 수유에 기저귀 갈기에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눈에는 준호는 정말 똑똑했어요. 생후 3개월에 첫 웃음을 보여줬고 4개월에는 뒤집기도 했어요. 민철 씨는 준호가 자기를 보고 웃었다며 정말 웃었다고 신기해했어요. 당연하다고 했죠. 아빠니까요. 100일 잔치도 성대하게 치렀어요.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준호의 건강을 축하해 줬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우리 준호가 앞으로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하셨고, 시아버님은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죠. 신생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민철 씨의 첫 번째 변화는 휴대폰이었어요. 평소에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사람이 갑자기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꼭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회사 일 때문인가 보다 했어요. 두 번째 변화는 야근이었어요. 결혼 내내 야근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야근하고 들어온 날에는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준호 보러 먼저 왔을 텐데 세 번째 변화는 표정이었어요. 집에 있을 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곤 했어요. 준호를 안고 있을 때도 예전처럼 흐뭇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새벽 2시경이었어요. 준호가 배가 고파서 깨서 수유를 하고 있는데 민철 씨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어요. 민철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혹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발신자는 여보였어요.
저는 분명히 수진이로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메시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연락할게. 우리도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빨리 보고 싶어. 사랑해. 손이 덜덜 떨렸어요. 품에 안긴 준호가 젖병을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더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민철 씨가 깰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제 품에서 잘 잤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지옥 같았어요. 민철 씨는 평상시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여보, 어젯밤에 문자 온 거 없어. 응, 문자. 모르겠는데 왜? 민철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민철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어요. 휴대폰 확인할 틈을 노렸고 옷에서 냄새 맡아보기도 했어요. 영수증이라도 떨어뜨린 게 없나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민철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그 여보였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 아이들 학원 보내고 우리 카페에서 만날까? 진짜 보고 싶어 미치겠어. 우리 아기도 보고 싶다고 뱃속에서 발길질해. 우리 아기? 뱃속에서.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민철 씨 아이를. 더 확인해 봤어요. 대화 기록을 쭉 올려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회사 동료 사이 같았는데 점점 발전되어서 이미 깊은 관계가 된 상태였어요. 그 여자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7살 연하고 2아이의 엄마. 그런데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민철 씨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짜여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이혼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혼하겠다는 그 모든 계획에서 우리 준호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민철 씨가 샤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준호를 돌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민철 씨가 잠든 후 혼자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울었어요. 준호는 제 옆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민철 씨와 똑같이 일상을 보내야 했거든요. 아침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준호 함께 돌보는 척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을 더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 폭발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철 씨가 또 야근한다며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철 씨, 잠깐. 왜? 늦겠는데. 유진이가 누구야? 그 순간 민철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유진이? 유진이가 뭔 누구 말하는 거야? 휴대폰에 여보로 저장된 그 유진이 말이야. 임신한 그 여자. 민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언제부터였어? 왜? 우리 준호는 어떻게 하려고?
그때 민철 씨가 한 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유진이를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준호는 생물학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미련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준호를 보며 그렇게 행복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동안 준호한테 보여준 사랑은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야. 그때는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 진짜 아이가 생겼어. 진짜 아이, 준호는 가짜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너도 알잖아. 혈연과 입양은 다르다는 걸.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민철 씨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여자한테 갔겠죠. 저는 준호를 안고 밤새 울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날 민철 씨가 돌아와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진아, 이혼하자.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했어. 뭐라고? 유진이가 이미 이혼 절차 밟고 있어. 우리도 정리하자. 준호는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입양할 때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우리 아들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는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기에 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잔혹한 현실이 제 가슴을 깊게 베어냈습니다. 더 화가 난 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유진이는 이미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두 아이는 친할머니가 키우기로 했대요. 그리고 민철 씨와 유진이는 새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각자 아이들이 20살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혼하려고 했는데 임신하는 바람에 계획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눈치챘다고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준호는 계속 울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민철 씨가 그럴 리 없다며 믿을 수 없어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진정하라며 일단 정신 차리자고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민철 씨를 붙잡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준호는 어떡하려고 하냐고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민철 씨는 어머니도 이해해달라며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버텼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민철 씨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대신 저와 준호는 계속 가족으로 여기겠다고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엔 용서한다고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준호도 있잖냐며. 우리 가족 지켜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민철 씨는 미안하다면서도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유진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저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단기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현재 상태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으니 먼저 본인부터 추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무너지면 준호까지 불행해진다는 것을. 결국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철 씨가 유책 배우자였기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 합의해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재산의 70%를 위자료로 달라고 했고요. 민철 씨가 정말이냐고 물어봤을 때 준호는 제가 키울 거니까
당신 도움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된 저희 모자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모든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밤중에 준호가 아프면 혼자 응급실에 가야 했고, 직장도 다시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우리 아빠는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호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줄까 하면서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준호를 정말 갖고 싶어서 하늘에서 선택했어. 우리 아들로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그럼 자기는 특별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이라며 엄마가 온 세상에서 제일 원했던 아들이라고 대답해 줬어요. 7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준호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어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전혀 단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7년 만에 민철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마트에서였어요. 수진아라며 준호 많이 컸다고 하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잘 지낸다고 답하고는 가라고 했어요. 민철 씨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준호가 달려왔어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이제 준호는 15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아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려도 전혀 슬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있으면 충분하다면서요. 그러더니 엄마 고맙다며 자기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에게 선택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벌써 15년 전 일이 되었어요. 처음엔 억울하고 허탈했어요. 제 인생 16년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연애 6년, 결혼 10년 제 청춘을 모두 바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민철 씨에게는 혈연으로 이어진 새 가족이 생겼을 테고, 저에게는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강연을 자주 듣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인연이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놓는다고 놓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제가 눈물로 가슴으로 낳은 진짜 아들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 모자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아요. 어느 날 준호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더니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나, 우리 둘은 완벽한 가족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상담도 받고 종교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배신감이라고 답했어요. 연애 기간까지 합하면 16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상담사 선생님은 그분에게는 새로운 선택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남아있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부님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며 준호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준호가 학교에 간 사이 운영하기 딱 좋았거든요. 단골 손님분이 오늘도 커피 맛이 일품이라며. 준호는 잘 지내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감사하다며 준호가 학원 끝나면 여기서 숙제도 한다고 답했어요. 일하면서 만난 분들이 저희 모자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정말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준호가 양로원에서 할머니들께 책 읽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셨냐고 물어보니 네라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엄마처럼 혼자 아이 키우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잘 키우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의외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철 씨와는 연을 끊었지만 준호만큼은 계속 손자로 여겨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준호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다고 하시면서 항상 챙겨주셨어요. 준호도 할머니 감사하다며. 엄마 혼자 요리하기 힘드실 텐데 고맙다고 인사드리곤 했어요. 시동생 민수는 형수님. 준호 교육비 걱정 말라며 저희가 도와드릴 거라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혈연 관계가 끝났어도 준호를 통한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준호가 제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친구들이 입양됐다고 놀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상처받았겠다고 했더니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준호가 다른 애들은 그냥 태어난 거지만 자기는 엄마가 온 세상에서 골라서 데려온 거라며 그게 더 특별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끔 동네 분들을 통해 민철 씨 소식을 듣게 돼요. 유진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분이 그런데 요즘 그 집이 좀 시끄럽다며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유진이의 전 남편 아이들과 새로 낳은 아이 때문에 갈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가족 관계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반면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갈등할 사람도 없고. 준호와 저 단둘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거든요. 요즘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50대 초반의 신사분인데 부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하시길래 아니라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지만 아직은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호와 단둘이 사는 지금이 너무 평화롭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민철 씨가 떠난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준호가 자라면서 계속 입양하라는 시선을 받았다면, 그리고 민철 씨가 마음속으로 차별했다면 그 아이 마음에 더 깊은 상처가 남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끝난 인연은 깨진 그릇과도 같으니 맞추려 애쓰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편안합니다. 그 남자에게는 혈연으로 이어진 새 가족이 생겼을 테고, 저에게는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회복지사냐고 물어보니 자기처럼 입양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준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니 제가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준호가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저는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가정을 꾸리면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철 씨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지만 저에게 준호는 제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제가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저를 선택해 준 겁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버려진 게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을 위해 정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앞만 보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